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AI, AI 코딩이라고 해도 되고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점에 대한 저의 지금 10월 한글날 기준으로 여태까지 제가 했던 후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인트로, 제가 이게 왜 필요할지, 요런 간단한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브 코딩에서 필요한 각종 코딩에 관련된 모델이라든지 제가 약간씩이라도 써본 툴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추세, 흐름, 요런 현황들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가 여태까지 삽질을 하면서 했던 저의 사용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 영상 중에 바이브 코딩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트로가 지루하신 분은 바로 제가 그 쪼개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인트로를 건너뛰시고 바로 요 모델이나 툴스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인트로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인트로라는 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AI를 이용한 코딩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AI가 좀 큰 범위라면 전 바이브 코딩은 그 중에서 코딩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바이브 코딩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진입장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전보단 이 AI가 이렇게 대세가 된 이전보다는 훨씬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고, 알아둬야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발음이 꼬이네요. 저는 동영상 편집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발음이 꼬이더라도 쭉 이어서 한 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I 코딩, 아니면 AI, 그래 대세인 건 알겠어,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너무 좀 아무리 진입장벽이 낮더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선 바이브 코딩 뭔가 타이핑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첫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조금 몇 개월 동안 바이브 코딩에 발가락만 살짝 담가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이제 관심을 꾸준히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꾸준히 갖게 되면 이것저것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 기존에는 네이버나 구글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털에 검색해서 찾다 보면 링크만 주기 때문에 일일이 들어가서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검색들을 이제는 AI에게 흔히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쓴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챗GPT에게 대신 물어보면 물론 틀린 답을 할 때도 많긴 하지만 네이버나 구글에 쳐서 일일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보다는 시간을 확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궁금사항이 있을 때는 챗GPT나 다른 AI한테 프롬프트 질문을 하게 되죠. 이름으로써
시간도 확 절약되고 좀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하게 함으로써 막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뭐 구글 각종 포털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AI에게 틀린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동일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을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훨씬 빠르고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하시다 보면은 궁금증이 또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꼬꼬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계로 계속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계속 연장되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AI와 친구가 돼서 궁금한 거는 포털보다는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뭐 리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AI 채팅창에 AI 챗봇에 물어보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좀 더 적응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막 모델들도 막 내가 1등이니 네가 1등이니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정리가 싹 돼서 이제 뭔가 좀 더 지금보다 완성된 것들이 나왔을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빠지게 된 부분이라면 적응하는데 이 AI는 갑자기 뭐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걸 처음 접하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미 적응을 해서 쭉 천천히 써온 사람과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안 쓰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즘들은 주문할 때 식당이든 뭐 패스트푸드점이든 키오스크인가?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계산할 때 내가 카운터 가서 주문하고 현금으로 내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세가 만약에 지금 AI 세대라면 틀림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AI는 대세가 된 것 같으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응을 하자. 그 중에서도 요런 단계에서 AI 코딩 부분으로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 내가 기존에 불편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모바일 웹을 만든 것들을 찾아서 썼었는데 그것은 범용적인 웹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나에게 맞는 나만을 위한 앱이나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궁금한 게 아니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웹을 하나 잠깐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후기 삽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노가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일일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쭉 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좀 느린 편이라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는 있어요. 그거는 이따 제가 사용 후기 뭐 이런 시간 타임라인으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고 수긍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트로는 이 정도까지만 해서 내가 왜 AI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랄까 본격적인 본론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싶은 부분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면서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쭉쭉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요런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모델이나 뭐 이런 걸 할 텐데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모델들에 대해서 LLM 모델이다, 뭐 AI도 어떤 모델이다 하면 제가 느낄 땐 맞는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사람으로 치면 두뇌,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중에 한번 벤치마크 사이트들을 보면, 리더보드들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거죠. 2.5%가 여기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클로드의 소넷 4.5, 여기 뒤에 9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클로드의 소넷의 상위 모델인 오프스 4.1, 그 다음에 챗 GPT, 그 다음에 챗 GPT 뭐 이렇게 쭉 순위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는 코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코딩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클로드의 소넷 4.5가 1위네요. 클로드 4.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4.0까지도 많은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뭐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뭐 좋다 안 좋다 이상해졌다 막 이런 뭐 이슈들이 얼마 전에 뉴스들이 있었는데 4.5가 나오면서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클로드들이 쭉 엔트로픽사의 클로드들이 쭉 압도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콘3가 이렇게 쭉 보고 있고 제미나이 3.0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 2시 한국에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 10월 10일 한국 시간 기준 새벽 2시에 나온다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오면 또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GPT-5는 좀 밑에 있긴 한데 코딩에 관련해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모델의 1, 2, 3는 일단 클로드 소넷 4.5,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챗 GPT 오픈 AI에 왜 순위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딩에 특화된 GPT-5 코덱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또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 무료이면서 강점이니까 제미나이 2.5%, 3.0이 나오면 3.0이 당연히 앞서겠죠. 그런 것이고 뭔가 중국 관련 모델들은 콘3, 그 다음에 뭐 여러 것, 이건 딥시크,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유튜브에서 보이고 있는 ZAI사의 GLM 4.6, 4.5에서 4.6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얘도 클로드 4.5와 많이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뒤질지 모르겠지만 가성비 면에선 좋더라 해서 얘도 조만간 저도 써볼 예정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은 대충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입문할 때 바이브 코딩 입문할 때 적어도 용어 정도는 내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적어도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컨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은 대략적으로 찾아보고 직접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시작을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요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 요렇게 되고 있나 보다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툴들을 만약에 하면 이런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를 장착했는데 이 두뇌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람으로 따지면 뭐 손과 발 뭔가를 타이핑을 하고 뭐 이동하고 발로 뭐 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두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수단이 이제 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툴들은 크게 ID라는 툴과 터미널로 이루어진 CLI 툴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CLI 툴을 하는데, 한번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면 복잡하니까 커서 AI를 보자고요. 자, CLI 툴로 유명한 건 이 커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조금 반응이 없는데 윈드서프 지금은 조금 반응이 시들해지고 있고 언급량이 좀 없긴 한데, 얘네는 어디에 뭐 인수됐다 투자를 받았다 뭐 이래서 나중에 뻥 하고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윈드서프라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ID 툴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VS 툴은 가장 범용적인 툴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VS 툴은 가장 범용적인 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얘를 모티브로 해서 커서가 자기네만의 특화된 뭔가 최적화, AI 코딩에 최적화하기 위한 걸 녹여낸 것이 커서 ID이고, 또 다른 회사 제품이 윈드서프라는 거죠. 얘를 기반으로 항상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가장 VS 코드가 가장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가 따라가는 추세. 하지만 AI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얘가 더 최적화가 돼 있는 여러 점들이 있으니까 여기 각각의 사이트에 한번 방문하셔서 요런 툴이 있구나,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 제가 팁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VS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이 코드 에디터에 이제 AI 기능이 심어져 있는 것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익스텐션으로 각각 추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ROO, 루라는 것과 클레인이라는 것과 키로, KILO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클로드 코드도 여기서 익스텐션으로 쓸 수 있고, 구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도 쓸 수 있는데, 이 익스텐션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건 VS 코드예요. 그 다음에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VS, 만약에 제 개인적인 추천은 VS 코드도 깔아서 먼저 여기서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지 보고 커서로 넘어가서 한번 툴들의 버전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는 제가 계속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터미널 기반에서 쓴다 그러는데, 터미널 툴들도 한번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 가장 유명한 게 아이텀이라고 툴하고 돼 있는 툴들이 있죠. 그냥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 맥북 기준이에요. 아이고, 터미널 하면 기본적으로 맥북에 깔려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만 바탕 화면에 하얀 글씨이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 다른 터미널 툴을 쓰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로는 워프라는 이 툴을 쓰고 있습니다. 이 툴을 쓰는 이유는 프로모션에 한 달에 뭐 지금 싸게 쓸 수도 있는 데다가 터미널 겸 AI 코딩 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포함하면서 AI 코딩 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써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토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터미널 명령을 치면 터미널 명령을 치면 뭘 칠까요? 닥터를 칠까요? 브루 닥터 하면 터미널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또 코딩 관련해서 여기서 모델을 자동으로 에이전트 모드를 할 수 있고 보이스 인풋 해갖고 마이크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 모델들을 선택해서 내가 쓸 수도 있는 터미널 기반에선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써보고 있고요. 일단 터미널 툴은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잘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ID 플러스 CLI다. 그래서 ID보다는 GUI 환경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ID 형태도 갖고 있으면서 CLI 터미널 기반도 같이 갖고 있는 뭔가 하이브리드한 이러한 툴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대를 보시면 이것도 한 달 요금제가 거의 어떤 것들이나 보통 $20 정도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그걸 안 쓰더라도 터미널로만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터미널은 아이텀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위즈텀이라고 또 있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키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하는 부분들을 터미널 툴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중간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고요. 인트로에서는 AI는 지금 대세니까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도 승차해서 이 흐름에 끼어가자. 그러려면 처음에 무조건 코딩을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내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 찾는 과정은 AI 챗봇을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궁금사항을 포털보다는 AI한테 물어봄으로써 궁금사항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는 모바일 앱이든지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걸 찾아갔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모델들이 코딩에 최적화된 모델들은 요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찾아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면서 대세는 요런 거 같더라. 그 다음에 모델은 우리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툴들은 이런 손발 수족 이런 것들에 비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래픽적으로 좀 더 사용하기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들을 편하게 코딩하기 위한 툴이 IDE 툴인데 요즘 대세는 까만 화면에 하얀 이런 글씨가 나오는 CLI
터미널 기반의 툴인데 저는 일단 워프라는 터미널 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맥 기준에서 워프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CLI 툴 중에서 유명한 것들을 한번 이제 보자고요. 자, 클로드 코드 GitHub 저장소인데 쭉쭉 보면 중요한 건 뭐 오셔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전 저의 영상들에서도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스톨이나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는데 영어잖아요 보통. 근데 뭐 이제 뭐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기능들은 일일이 다 설명하긴 뭐하지만 가장 클로드 코드가 좋은 점은 이 직접 모델도 만들지만 이 툴도 만들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좀 더 신뢰성이 가지 않을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장되어 있는 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두주자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나머지 툴들은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툴들은 얘가 좋다 현재로는. 근데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자기네 모델만을 지원한다. 요게 조금 아쉬운 건데, 여기서 보시면 릴리즈를 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돼 있냐. 릴리즈가 여기 보면은 3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뭐 확 바뀌어요. 막 수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따라가는 데는 좀 버겁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 큰 맥락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는 내장 툴들이 강력하고 얘가 선두주자고 현재 나머지 툴들은 얘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거 클로드 코드 기터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제미나이 CLI 구글을죠. 마찬가지로 릴리즈 보면 2일 전에 돼 있어요. 2일 전에. 2일 전에 됐다는 거는 얘도 수시로 막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급을 제가 이전에 했었는데 툴이 어떤 것이 지금 대세일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미나이 CLI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픈 AI에서 만든 코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코덱스 보통 CLI라고도 부르는데 얘도 3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3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지금 이 소개시켜 드린 툴들은 자기 모델만을 지원하죠 보통.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은 번외편으로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다른 모델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지금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툴들을 터미널 기반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오픈 코드라고 있는데요. 네, 오픈 코드 GitHub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픈 코드라고 있는데 얘도 보면 이틀 전에 업데이트,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또 API 키라는 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 소개드린 세 개의 툴들은 각자의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인증을 받아서 각자 자기들의 모델을 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코드잖아요. 서드 파티 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I 기반으로 동작을 하겠죠. 여기서 또 API 키라는 것도 한번 또 나중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라는
API 키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종량 사용하는 만큼 낸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입력해서 여러 모델들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다. 거기서 대표적인 주자들이 오픈 코드라는 것이 있다 하는 거고, 깃허브에 스타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27.1K를 받았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곁다리로 하나 더 섭섭하니까 요새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던데, 드로이드 CLI 팩토리 AI에서 뭐 자기네가 최고다, 최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또 CLI 툴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얘들은 언제 꾸준히 살아남을지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가입하면 한 달 동안 많은 토큰을 제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꽤 몇 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거는 뭐 무료는 아니지만 얘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퀵 스타트 가이드를 볼까요? 설치는 뭐 윈도우는 이렇게 하고 맥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퀵 드로이드를 한번 설치해서 실행해 보면 이런 형식인데, 여기서 모델 명령을 보면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GPT-5 코덱스, 소넷 4.5, GPT-5, 오프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팩토리 코어라 그랬고 GLA 4.6을 지원한다. 뭐 모델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 회사 거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툴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하는 것들도 보여드렸으니까 요런 것들이 있더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주목해야 될 플러스 모델 하나는 요 GLM 4.6이라는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던데, 클로드 소넷 4.5와 많이 견주어서 훨씬 좋다 이건 아니지만 가성비가 참 좋다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가격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세일도 하는 데다가 꼭 이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한번 트렌드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오픈 AI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는 우리가 흔히 이제 채팅창에 질문하는 내용이죠. 근데 질문을 너무 짧게 해도 문제고 너무 길게 해도 토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 모델들은 토큰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해야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여기 오픈 AI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더 좋은 게 한국어를 자체를 지원합니다. 번역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긴 문서다 보니까 잘 안 읽어보게 되는데, 제일 짧은 질문과 긴 질문 사이에 그 어디쯤에선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영문보다는 한글이 토큰이라는 걸 더 많이 먹는데,
이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질문을 해야 더 명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짧게 단순히 이것만 해, 이거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적절한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프롬프트 가이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런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도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코딩할 때 더 좋다. 이런 점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후에 나온 개념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순히 너 질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전반적인 어떤 맥락, 이거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라든지 기술 사양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뭔가 토큰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데 그 이후에 또 요즘 새롭게 들리는 단어가 바이브 엔지니어링이란 좀 더 상위 개념일 것 같아요. 얘는 저도 잘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트렌드를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픈 AI에서 각자 보면 CLI 명령에 슬래시 명령어, 이닛이라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뭔가 프롬프트를 좀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뭔가 맥락을 막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좀 기본적인 뭔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이닛이란 명령으로 뭔가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로 최적화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오픈 AI가 각자 툴마다 만들게 되면 이닛이란 만들게 되면 agent.md다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md다 막 이렇게 각자 동일한 맥락의 내용을 각자 따로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픈AI가 야 agent.md로 합치면 어때?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한 애들이 이런 툴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코덱스 CLI에서 init 명령을 통해서 agent.md 파일을 만들면 얘네들에서는 안 만들어도 다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건. 하지만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동참하고 있는데 커서는 아니 클로드는 여기 보면 안 보이죠.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오픈 AI 니네가 하는데 동참을 해서 뭐 하겠니? 그냥 제가 느낄 땐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동참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커서가 있고 아까 제가 말한 익스텐션 루 코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글의 줄스 그 다음에 요 AMP는 비싼데 CLI 툴 중엔 성능이 뛰어나다 요런 맥락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 어떻게 동일한 모델을 쓰는데 툴을 바꿨다고 더 성능이 뛰어나냐 이상하다 이런 관점인데 근래에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뇌라 그랬잖아요. 두뇌 엔진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그걸 얼마나 잘 버무려서 효과적으로 최적화하느냐는 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 AMP라는 툴은 좀 비싸게 받긴 하는데 두뇌 엔진은 남의 걸 갖다 쓰는데 그걸 잘 최적화해 갖고 가장 잘 찰떡같이 알아듣고 코딩을 도와준다 이런 건데 이건 비싸서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돈도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인인 명령을 통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코딩을 할 때 얘네들이 모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지침을 공유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것들이 에이전트 MD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외부 툴들과 요거는 내장 터미널 기반에서 내 로컬 환경에서만 뭔가 지지고 볶을 수 있는데 MCP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보셨다면 지금 들어보신 거죠. MCP 툴들은 내 외부에 기존에는 API라는 걸로 그 호출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각자 회사마다 다 다른데 MCP라는 뭔가 공통 규격을 갖고 외부 툴들도 같이 협업해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자. 그게 MCP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걸 겁니다. 이렇게 MCP란 이렇게 MCP 아키텍처 그래갖고 보면 MCP란 이렇게 노트북의 허브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공통화된 규격을 해서 각자 예를 들어서 슬랙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된 규격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꽂기만 하면 바로 알아서 쓸 수가 있다. 프롬프트 창에 예를 들어서 슬랙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요즘은 각자 회사들이 요 MCP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MCP 서버를 지원하네 마네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API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각자 자기 멋대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통일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좀 더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다. MCP를 쓰면. MCP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MCP 중에 쓸만한 게 있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컨텍스트 7이라는 것과 현재로선 세레나라는 건데요. 이 MCP도 우리 뇌의 용량, 머리의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해두고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뭔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툴을 까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컨텍스트 7이라는 거는 기존에 개발을 하다 보면 최신 문서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거를 최신 문서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쓸 수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막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토큰을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거를 만들어주고 저걸 만들어주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토큰량을 좀 고용도로만 만들어진 건 아닌데 토큰량을 줄여주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세레나 MCP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만 일단 여러 개를 깔아놨었는데 두 개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MCP 공식 MCP를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정도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로 이제 사용 후기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바일 앱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웹에 관련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직접 컨트롤할 일은 없는데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게 된다면 이제 웹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나온 크롬 데브툴 MCP라는 게 있는데 요게 어떤 거냐 브라우저 기반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로그인을 하고 어디 뭐를 브라우저 기반에서 뭘 클릭해야 되는 사람이 클릭해야 되거나 입력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을 대신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앞에도 크롬이 있지만 얘는 크롬 기반에서 강점인 거고 기존의 강자는 범용적인 걸 쓰려면
기존의 강좌는 얘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플레이라이트라는 MCP가 더 강좌죠. 그래서 크롬 기반에는 얘는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크롬 기반에서 가 주 목적이라면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범용적인 뭔가 웹브라우저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플레이라이트 MCP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스타가 21.5K로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각자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기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AMP라는 것과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 코덱스 CLI, 커서, 제미나이 CLI, 그 다음에 구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는 저는 벌써 꽤 지났는데, 후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이 기존에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웹이 있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웹이 있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요것을 디버깅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로드를 썼었죠. 자, 클로드를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뭘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했었는데 뜻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모델이 클로드 소넷 4.0이었죠. 그래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조금만 하면 토큰이 금방 소모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컨텍스트가 금방 사라지고 리밋이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미나이로 이어서 했더니 다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쭉 했었는데 다른 모델이다 보니 이게 또 더 꼬이기 시작해서 스파게티 소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덱스로 지금 모델을 보면 GPT-5 코덱스라는 모델에서 여태까지 되지 않았던,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 4-5번 만에 프롬프트 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코덱스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여기서 수정한 내용은 안드로이드 웹이다 보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제 기기에 빌드해서 실제 단말기에 설치를 해서 직접 수동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트라 그래야 되나?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테스트는 AI한테도 맡겨서 하고 있는데, 뭐든지 어떤 거를 쓰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해야 콘텍스트를 아끼고 이 뭐든지 모델에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리밋이 걸리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동으로 하고, 뭐든지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토큰을 아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결론을, 이제 후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이브 코딩, 확실히 지금 단계에서 진입해도 늦지 않고, 초보자도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나 툴, 모델들은 쭉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면 한 80% 완성까지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물론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뭐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한 80% 정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여기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각자 주관적인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한 80%에서 95%까지는 조금 시간을 들이고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5%는 사실 약간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만들 때 거대한 걸 만들다기보다는 조금씩 간단한 것부터 한번 적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5%라는 게 제가 무슨 뛰어난 개발자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초보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AI한테 뭐 테스트를 맡기더라도 AI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되는 기준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밖에 아웃바운더리 영역 외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예외적인 조건에서는 커버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하는 개발자 자체도 그걸 인식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데는 일단은 실행을 시키고 명령을 시키는 개발자 자체, 나 자신 주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거를 커버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AI한테 말할 수 그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게 한번 바이브 코딩, 뭐 AI 코딩을 지금 10월까지, 2025년 10월까지 느꼈던 점을 한번 쭉 길게 읊어봤는데,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또 중구난방, 항상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지만 중구난방으로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두서없이 쭉 이어왔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요런 분들은 공감이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다,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통이 없으니까 좀 힘이 덜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 댓글 내지는 공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